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 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동직렬의 공무원을 10명 증원키로 하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입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본의 행정의 시행 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용인시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친절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양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과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의 민원 처리로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신속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시는 지난 2일부터 1박 2일간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머물며 총 6기로 나누어 용인시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이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용인시 산하 전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서비스와 자기 혁신 등을 중심으로 신사고 재도약을 위한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보다 시민과 친근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공무원 이미지를 탈피해 시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용인시 건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 방식을 전환해서 보다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일 문해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시설관리공단 김하경 이사장은 전문화된 시설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시키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간 경영 기법을 살려 효율적인 운영 방법으로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문해회관을 비롯해 청소년 수련마을과 공설운동장, 신갈 다목적 복지회관, 시청 주차장, 견인 업무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문해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이사장과 상임 이사회, 시설관리 2개팀 등 총 40여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산 일반벼에 대한 추곡 수매가 실시돼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땀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포곡면을 시작으로 일반벼 64,280가마에 대한 추곡 수매가 오는 18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등급당 가격은 40kg 기준 1등품이 55,090원, 2등품 52,640원, 등해품이 46,850원, 잠정 등해품이 39,950원으로 수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매는 두 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농가를 감안해 피해 정도에 따라 약정 체결 물량 범위 내에서 잠정 등해품으로 수매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으나 시는 산물벼 수매량을 예년보다 10% 많은 80%로 늘렸으며 일반벼 수매량도 5%가량 늘렸기 때문에 수매 계획량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 간벌에서 발생한 산물이 지금까진 쓸모없이 버려졌지만 이것을 톱밥으로 제조해 지금은 유용한 시 세외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실업대책 유란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1일 10톤의 목재가 발생되는데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 산물을 수집, 유방동 소재 구위생 처리장으로 운반해 톱밥으로 갈면 1일 8,000kg의 톱밥을 생산하게 되며
이를 관내 축산 농가에 시중가보다 5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인 팔당 상수원 인근 지역의 축산 농가에 톱밥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수질 보호는 물론 쾌적한 환경과 축산 농가 경쟁력에 기여하며 용인시 세외 수입도 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 50여 명의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공공근로자들을 더 늘려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에버랜드에선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경기도의 사내 진미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통 음식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용인의 배가미네 순대를 비롯해 수원 한우갈비와 김포의 꿩만두, 파주의 소고기 표고꼬치구이, 가평 국수호박 등 도내 31개 시군의 전통적인 음식과 명주, 떡 등 234가지의 각종 음식류가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중 전통 음식 베스트 10에 용인의 배가미네 순대가 선정돼 용인의 특색 있는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세계 주요 도시 인사 및 경기도 고노장 행정부지사, 한석규 용인시 부시장 등 관내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민속촌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초청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방자치단체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자치단체 간의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 등을 협의했습니다. 용인시는 관내 소재한 종합대학교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대학교 간 상호협력 협약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지난 4일 경희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예강환 시장과 경희대학교 조정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희대학교와의 협력 체결 조인식을 갖고 이 자리에선 시설물 이용에 대한 상호 편의를 제공하고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를 통한 문화와 사회 봉사 등 양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용인대와 명지대, 외국어대, 강남대 등 관내 종합대학교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 상호협력 협약 체계를 추진, 대학의 전문 지식을 시정에 접목해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산불 발생이 주의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화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한 입산을 금지하고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안에서 무단 취사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용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의 논밭드론과 농산 폐기물 소각이 산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각의 시기는 반드시 마을별로 형평성 있게 조정해 시행토록 하며 마을별 블로키 대상지를 취합해 리통장 명의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해서 허가증을 받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의 불장난도 어른들의 주의와 감시를 강화해서 산불 방지에 더욱 주력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유명한 문화유적지와 가볼 만한 곳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연 리포터가 구성면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에 위치한 민영환 선생님 묘소입니다. 민영환 선생은 철종 12년인 1861년에 출생하여 친일적인 강요들과 대립하며 일본의 내정 간섭을 성토하던 중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와 더불어 문무백관을 인솔하고 궁궐에 나아가 적극 반대했으나 실패한 후 당시 종로 백목전도가 이완석의 집에서 유서 3통을 남기고 자결하여 순국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905년 11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슬프도다. 국치와 민욕이 드디어 이에 이르러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살기를 원하는 자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하여 일어서는 자는 반드시 살리니 모든 사람이 어찌 이를 알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순국 직전에 남긴 선생의 유서는 1959년에 신도비 후면에 새겼으며 1974년 7월 10일에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선생은 을사조약 체결 당시 선양 용인에서 두문 분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전에 용인과 깊은 연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이곳에 안장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찾은 곳은 한국미술관입니다. 1994년 서울 종로에서 용인으로 이전 개관한 한국미술관은 전시실 2실과 시청각실, 준비실, 작업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100여 차례 국내외 기획전을 개최하고 현대미술 전반에 걸친 회화, 조각, 타피스트리 분야의 작품을 상설 및 기획 전시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아카데미 회원을 중심으로 한 강좌와 문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미술관 소식지인 뉴스레터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영환 선생묘와 한국미술관까지 돌아보았는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고장에 가볼 만한 곳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포터 이지연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짐에 따라 가스 사용량이 늘면서 가스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가스 시설의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